이 동영상은 AI 질병 예측 보고서를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동영상입니다. 보고서는 총 17페이지 분량으로 건강 나이, 기대 생존율, 발병 통계 지수, 발병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위험 수치, 동일 연령 및 성별군과의 비교 분석, 건강을 위한 합리적인 생활 수칙 등 매우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줍니다. 먼저 첫 번째 표지에는 여러분들이 입력한 기초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표지에서 중요한 항목은 건강검진일자로 이 날짜가 4년 이내 발병 예측의 기준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객에게는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만약 질문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기준일이 언제라는 것쯤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 페이지는 발병 지수를 분석하는 이유와 인공지능이 발병 지수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참고하실 내용은 건강검진 코호트 빅데이터라는 용어 정도입니다. 코호트라는 용어는 의학 통계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는 집단이라는 뜻으로 코로나로 인해 특정 병원들이 코호트 격리가 되었다는 뉴스들을 많이 접해서 생소한 용어는 아니죠. 이 솔루션을 간단 명료하게 요약하면 연세대학교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약 150만 명의 건강검진 데이터와 발병과의 연관관계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켜서 만든 획기적인 예측 시스템이라고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3페이지는 전체 보고서를 요약해 놓은 페이지로 질환별 발병 통계 지수와 건강 나이, 기대 생존율, 종합 의견 등이 나와 있습니다. 발병 통계 지수는 점수로 나타내고 낮을수록 건강합니다. 등급은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높음, 4단계로 표시되는데 발병 통계 지수의 의미는 질환별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린다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건강 나이는 검진 시 나이와의 차이를 보여주니까 낮을수록 좋겠죠. 기대 생존율은 같은 연령의 기대 생존율과 고객의 기대 생존율을 비교해서 보여주며 유일하게 높을수록 좋은 수치입니다. 종합 의견은 발병 통계 지수가 가장 높은 질환 한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질병에 대한 예방 수칙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질환별 페이지는 모두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발병 통계 지수가 가장 높은 간암의 경우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고객의 경우 간암 발병 통계 지수는 18점, 낮음 등급입니다. 하지만 낮음 등급이라도 보통 단계 바로 직전이고 18점이라는 의미가 고객과 비슷한 건강검진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100명 중에 18명이 실제 간암이 발병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주의할 점은 각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이 특정 점수가 아니고 질환별로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의 경우에는 20점만 되더라도 보통 등급이 아니라 약간 높은 단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우측에 나오는 마이너스 1점은 같은 연령대 즉 이 고객의 경우에는 50대 남자들의 평균 발병 통계 지수보다는 1점이 낮다는 의미로 거의 평균치와 비슷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옆에 67등은 같은 50대 남자들 중에 100분이 등수로 표시한 숫자로 역시 낮을수록 좋지만 이 고객의 경우에는 만 57세이기 때문에 50대 후반에 속해서 평균보다는 1점이 낮지만 등수는 많이 밀리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병 통계 지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 항목은 질환별로 다르고 현재 고객의 수치와 위험 수치, 그리고 위험 수치까지 가게 되면 발병 통계 지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AST 항목을 보면 현재 수치가 41인데 만약 위험 수치인 97.4까지 올라가게 되면 발병 통계 지수가 15.64점이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각각의 항목별로 그 내용을 알려주었고 그 하단의 모든 항목이 위험 수치까지 가게 되면 총 24점이 올라가게 되고 이것은 현재 발병 통계 지수가 18점인데 42점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측의 정상군과의 비교 분석은 같은 50대 남성들 중에서 발병 통계 지수가 가장 낮은 집단과 비교한 것으로 각 분석 항목은 역시 질환별로 다릅니다. 우측 하단에는 간암의 초기 증상들을 알려줘서 평소 간암에 대한 건강관리를 할 때 유심히 살펴야 하는 내용들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모든 질환을 설명드려도 좋지만 시간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점수가 가장 높은 질환들을 중심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헬스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헬스 가이드는 3페이지 또는 4페이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건강 가이드로 체질량 지수와 대사증후군 여부를 분석해서 건강관리 방법을 알려줍니다. 체질량 지수는 저체중부터 고도 비만까지 기준치를 알려준 후
고객이 속한 구간에 필요한 건강관리 방법을 알려줍니다. 대사증후군 여부는 허리둘레, 중성지방, 공복혈당, 혈압, 고밀도 콜레스테롤 등의 기준치와 결과치를 알려주고 진단해줍니다. 아래 설명을 잘 읽어보시면 대사증후군이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해야만 하는지 건강관리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운동 가이드로 검진자를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로 나누어서 각 시기마다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들과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줍니다. 운동 방법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등으로 나누어서 권장량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와 또는 네 번째 페이지까지는 시기 가이드로 검진자의 결과 중에서 가장 발병 통계 지수가 높은 질환에 대해서 시기 원칙을 알려주고 그 아래에서는 허리둘레나 체질량 지수를 가지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와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대사증후군의 경우에는 네 번째 페이지를 추가해서 간기능 관련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 등의 문제점과 식이요법을 알려줍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신 모든 FC분들께 감사드립니다. DNU 마케팅